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한방재활과 전문의 신현택 원장입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고 자신의 혀를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 위협 속에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자가진단법 설진,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혀의 형태와 색, 즉 설질을 살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설태를 살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설태 역시 몸 상태를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설질에 비해서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설태라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태란 혀 표면에 있는 혀 이끼를 말하는 건데요. 혀의 표면에는 작은 돌기들이 혀 주름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유두라고 합니다. 이 유두 사이에 입안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상피세포와 적혈구, 혈액의 대사 산물, 또 음식물의 찌꺼기 등이 침착된 것으로 혀의 가운데 부분에 잘 생기게 됩니다. 정상적인 설태는 혀 표면에 하얀색 설태가 고르고 얇게 퍼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이 생기면 두껍고 색깔도 여러 가지의 냄새나는 설태가 생기게 되는데요. 설태가 두껍게 발생하면 혀가 텁텁하고 냄새도 나고 보기도 싫어서 양치하실 때 칫솔로 열심히 닦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닦아낼 때 뿐이고요. 서너 시간 정도가 지나면 다시 그대로 설태가 끼게 됩니다. 설태는 위생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장기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인체 내부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질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하는, 몸에서 보내는 SOS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태들이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살펴볼까요? 정상적인 혀는 다몽색의 설질에 적당한 하얀색의 설태를 가진 사진과 같은 형태입니다. 사실 한의사들은 설진을 할 때 색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윤기와 건조 상태, 형태, 구조, 혀의 크기 등등 다양한 부분을 살피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색깔을 보시는 것이 가장 쉬우실 겁니다. 우선 백색의 두꺼운 설태가 덮인 경우인데요. 백태가 두껍게 끼었다면 가장 흔하게는 비위장의 기능 저하, 습담과 같은 몸속의 수액대사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는 감기 등 외부 감염증의 초기 단계일 수도 있고요. 간혹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 위장장애나 과식 등으로 잠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백태가 심하게 끼고 상복부가 답답하거나 몸이 잘 붓고 무겁고 피로가 심하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황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누런색의 설태가 두껍게 끼는 형태입니다. 황태는 대개 열증을 의미합니다. 누런색의 설태가 두껍고 습기를 가지고 있다면 습담 같은 증상에 열증을 동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질병이 더 심해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이나 감염 시 가장 많이 나타나죠. 다음 사진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설태의 색깔은 아니죠. 흑태라고 하는데요. 흑색의 설태가 혀 뿌리 쪽부터 중심부를 덮고 있습니다. 흑태는 대개 병세가 심해진 단계로 중증을 앓으면서 면역력이 상당히 소모된 상태를 시사합니다. 암 환자분들에게서도 볼 수 있고요. 장기간에 걸쳐 항생제를 비롯한 약들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혀가 갈라지는 형태, 혀가 떨리는 경우, 운동 상태의 변화 등도 몸의 이상을 반영하는 주요 이상 신호들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잘 살펴야 하고요.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는 설지는 더 복잡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정보만으로 특정 질환을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그 외에 나타나는 몸의 다른 증상들과 병합해서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한 혀의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혀와 입속 건강을 지키는 관건은요, 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냄새가 심하고 텁텁한 이유는 밤새 침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침에 의한 입속 정화작용이 감소하면서 입속은 그야말로 세균들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침이 항상 입속에 충분히 고여있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중년이 지나게 되면 치매 부족으로 입속의 건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혀의 통증, 미각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한답니다. 자, 입마름 증상은 단순히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진액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만큼 건강의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침은 우리 현대인들의 각종 질환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소화의 첫 시작이 되는 각종 소화 효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살균 작용을 하는 물질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면역 글로불린 A라는 항체를 보유하고 있죠. 파로틴이라는 침 속의 호르몬은 노화를 억제해준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자, 이 소중한 침이 침샘에서 분비되는 건데요. 우리 입 주위에는 몇 군데 침샘을 자극하는 스위치가 있는데요. 귀 아래 움푹 들어간 부위, 예풍혈 부위입니다. 자, 귀 뒤쪽으로 해서 움푹 들어간 부위인데요.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예, 잘 눌러주시고 비벼주시면 바로 혀에 침이 고이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귀 밑샘, 턱 밑샘 있는 부위를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쓸어주시는 것을 자주 해주시고 혀끝을 입천정에 대주시는 것, 예,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혀라고 하시면 예, 입천정에다 갖다 대주는 것, 이것도 입에 침이 잘 고이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맵고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섭취 등이 잦게 되면 입속에 침을 마르게 하니까 혀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 매일 아침 하루 한 번씩은 혀를 잘 살펴보시는 습관을 유지하시고요. 혀 건강을 위한 침샘 관리도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